자, 마지막 문제 이제 정리를 하죠. 자, 33번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걸 조금 옳은 지문으로 좀 많이 해놨거든요. 자, 33번 들어가죠. 다음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자, AIDA가 이제 아이다가 나오면 제가 아이고 소비자 나오면 고객 점유죠. 시장 점유가 아니라 그래서 소비자 나왔다 그러면 고객 점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목표 시장이 있다는 것은 자, 세표차잖아요. 표적 시장이 있다는 건 앞에가 자, 이번은 요게 그 어떻게 돼요? 그 요게 이번은 표적 시장이 아니라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포지셔닝 그래서 차별화가 됩니다. 포지셔닝으로 고쳐주고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제가 냈는데요. 자, 앞에 지문은 목표 시장이 나왔으니까 세표차 포지셔닝이고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을 개념을 정해서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한 위치고요. 뒤에가 세분화된 거니까 세표차잖아요. 뒤가 표적 시장. 그러니까 표적 시장과 포적 시장이 바뀌었어요.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시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되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표적 시장을 선점과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건 공급자의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겠죠. 시장 점유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STP라는 자체가 세표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분화가 맞고 표적화가 맞는데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래서 STP라는 것은 자, 갑니다. 자, 우리가 3번에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고 가격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재판 가유. 그래서 위치 선점하고 가격이 바뀌었다. 4번이 정답이죠. 마케팅 전략 중에 시장 세분화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명확한 유미한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가 전제로 한 종래 마케팅에 대한 양장을 지속적으로 관계 마케팅이죠. 관계를 유지한다. 관계 마케팅으로 간다. 4번이 정답이고 5번이 틀렸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항상 바꿔내죠. 34번으로 가시게 되면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지역 내에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인근 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이 개별 요인은 틀리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쳐주고요. 자, 4번도 우리가 틀었죠. 4번도 자, 3번만 맞고요. 유사 지역은 대상부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자,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부들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가 아니라 조금 더 개별화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가니까 적합, 개별은 기억, 균형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3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5번에 가시면은 자, 한번 채워볼게요. 기억의 가는요. 자,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는 항상 원가법이 가격이고요. 자, 이게 가가 되겠고, 자, 적산법이 있고 나가 비용성이죠. 나가 비용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비교 방식에서 다는 우리가 어때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겠죠. 다는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가 들어가고 거래사례 비교법 7글자 하면서 가격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가 비용성이죠. 라는 시장성이죠.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고 다 틀렸죠. 그 다음에 자, 마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맞죠.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바가 수익이 나오니까 수익 환원법이 맞습니다. 환원법이 맞고, 그 다음에 사는 수익성이죠. 수익성의 원리로 간다. 그래서 다 틀렸고 4번 맞다. 36번으로 갈게요. 36번으로 가죠. 35번의 정답은 자, 4번이 정답이다. 자, 36번으로 가게 되면 이 계산 문제가 처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연간 비준 임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비준 임료가 대상부동산의 그 임료를 구하는 시산 임료다 보니까 자, 사례 임료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유사 임대료 사례가 월 1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야 되죠. 100만 원에다가
자, 곱하기 어떻게 돼요? 지금 연간이다 보니까 월로 돼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다가 임대료 상승률 유사 임대사례를 계약일로 기준 시점에서 10%라는 것은 시점수정이 자 우리가 1 플러스 0.1 10%니까요. 1.1을 곱한 다음에 항상 대상이 올라가죠. 대상이 A 대상 부동산이 유사 사례보다 사례가 100이고요. 자 개별 요인의 5%가 우세하다. 105에서 플러스 5잖아요. 그럼 105가 되니까 1.05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곱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자 100만 원 곱하기 자 1.1 곱하기 1.05를 하면 115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그럼 115만 5천 원이라는 건 월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2개월로 곱하면 연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곱하기 12로 때려버리시면 1300 얼마 86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비준임료에 대한 연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386만 원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7번이 배포를 쳐보시는데 적산가액의 정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계산기를 쓰겠는데, 자, 37번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죠. 잘 출제되는 거니까 우리 제도론가에서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적산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매년 감가를 구해요. 자, 매년 감가액은 제2조달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죠. 잔존 가격을 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되면 여기다가 10%를 빼주면 되거든요. 경과연수에다가 잔존연수로 나눠준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지금 얼마예요? 50제곱미터에 400만 원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2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2억이 떨어집니다. 이걸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2억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자 여기서 10% 여기서 10%를 빼는 거잖아요. 잔가율이. 그러면 자 우리가 2억 치시고 2억 치시고 빼기 10%를 그냥 눌러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1,800만 원이 나오잖아요. 1억 8천이 나오죠. 그럼 1억 8천을 그대로 놓으시고 자 경과연수가 몇 년이에요? 경과연수가 10년에다가 잔존연수가 3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10년 30년. 자 그러면 40년이 되죠. 그러면 계산기 안 끊기고 나누기 40을 해요. 1억 8천에서 나누기 40을 하게 되면 450만 원이 떨어지죠. 그럼 450만 원에서 자 우리가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러면은 이게 4,500만 원이거든요. 4,500만 원에서 또 이걸 지우고 또 이걸 하고 빼보기 힘드니까 아예 거꾸로 마이너스를 빼보자는 거죠. 그 마이너스 2억을 빼보자는 거죠. 거꾸로 편법으로.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자 갑니다. 자 들어볼게요. 지금 4,5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2억에다가 2억 75 마이너스 4,500만 원을 있는데 4,500만 원을 빼기로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2억 있었으면 4,500만 원을 치고 또 2억에다가 또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 거꾸로 2억을 빼준다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그 금액이 1억 5,500이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자, 요 가격은 우리가 어때요? 1억 5,5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38번 우리가 감정평가의 물건별 감정평가인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39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9번입니다. 39번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물건별 평가에 대한 원칙이 잘 나와요. 사무실 컴퓨터가 동산이고
자, 우리가 상장 주식은 아직 안 나왔지만 거래사례 부분으로 갑니다. 거래가 많이 되니까 상표권이라든지 이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기업 가치는 수익하는 법인데, 자, 제가 이제 가거 이렇게 하면서 가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됩니다. 거래사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맞겠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가죠. 그 다음에 상장이 됐으면 거래사인데 비상장 채권이라는 건 어차피 권리가 발생하니까 재단이나 채권은 수익하는 법으로 가는 거죠. 자, 39번은 38번이 정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3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39번은요. 자, 우리가 기준점은 대상물건. 자, 이건 해설을 보시면서 좀 갈게요. 다 적는다는 건 좀 무리고요. 자, 우리가 현황 평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죠. 대상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감정평가 기준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사항이 일시적 이용사항 포함됩니까? 자, 일시적 이용사항은 안 되죠. 불법적인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는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시장가격 조정,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시장가격 조정에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법은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한 거는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 거로 봐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따로 우리가 출제가 되거든요. 유형이. 그다음에 3번. 자, 시장 가치란 대상 물건의 통상적은 맞죠. 통상적 한정된이 아니라 통상적 맞습니다. 한정된 몇몇이 아니라 통상적 다수의 합리적 사람이니까요. 충분한 기간에 방매한 후 매수인에 의해서 가장 제시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물건이 지금 A, B, C, D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거래됐다는 게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10억으로 최고가를 쳐서 자, 우리가 딱 한 번 거래됐다고 해서 최고 가격이 아니죠. 그리고 또 최저 가격도 아니에요. 9억이 금매로 나온 것도 한 번이다. 그 다음에 12억이 된 것이 두 번이다. 가장 빈번하니까 우리가 고쳐준다면 충분한 기간을 맞는데 방매한 후 매수인에 제시된 중에서 가장 높다고 가격이 아니라 정확한 건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그 내용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칭조가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 선입대 가격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다.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데요. 적정한 실거래가란 자, 우리가 이건 아직 우리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오른집은 나왔거든요. 도시지역은 빨리 바뀌니까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이다. 그 다음에 5번은 아직 감정평가에 나왔고 공시지가 실질조사의 5번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받을 때 확정해야 할 기본적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가치의 정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수입 및 수입에 대한 관한 사항이 들어가지 공시지가와 실질조사 여부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40번 문제는 자, 가장 잘 뜨는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겠죠. 그럼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만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단독만. 그럼 표준은 단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3번에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선정하죠.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다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그럼 1번을 만나볼게요. 자,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토지 외에 건물이 없는 거로 보듯이 표준주택도 정상적으로 봐요. 전세권 또는 그 밖의 단독주택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됐을 때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항상 적정은 정상적이 매기기 때문에 표준과 공동이 붙지만 개별은 안 붙거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식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축의 신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외가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 우리가 보통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까지 언제로 기준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보통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개별주택 결정 무시한다. 그다음에 국장은 4번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현재 적정 가격, 공동주택도 적정이 붙죠. 그러면서 이 중앙, 항상 국장은 중앙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서 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자,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개별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단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결정 무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아파트에 대해서 원래는 국장이 결정 무시하나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국장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 가격 별도로 결정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국세청장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정확하게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회에 대한 모의고사를 마쳤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항상 수강생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계속 틀리는 걸 틀리자고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 오답 노트를 필요하냐면 여기 틀려 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꼭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모의고사를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모의고사를 내죠. 그래도 똑같이 우리 틀린 부분이 또 틀려요.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아, 이쪽 부분이 또 틀리구나 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기본 강의와 우리가 같이 엮어서 보셔서 충분히 꼭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회 동영 모의고사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우리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